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40대 중반의 아줌마입니다. 15살 딸 나이 하나가 있고요. 저에게는 떨쳐보내고 싶은 아주 거머리 같은 남편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할 당시에는 참 꿈도 많고 의욕도 많은 사람이었기에 믿고 결혼을 했는데 속고 살은 지가 벌써 10년도 넘었네요. 아이도 제법 자랐고 이혼은 항상 최후의 선택이라 여겼기에 오늘까지 버텨올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딱히 문제가 있다던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빠로서의 역할을 못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닌데 이 술이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 원래 술을 그렇게 마시던 사람이 아니었기에 저희 결혼 때 술 마시러 간 적 별로 없어서 이 사람 주사도 모르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술만 마시면 때와 장소를 안 가리고 노상방뇨를 하는 겁니다. 인사불성으로 심하게 취한 날이면 술을 마시다가 바로 그 술집 밖으로 나가서 계단이나 입구에 해버리거나 더 심하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지립니다. 그래서 매번 그 주사 때문에 죽을 똥 살 똥 싸워도 직장이든 뭐든 피할 수 없는 술자리가 생길 때면 집에서 항상 노심초사하며 기다리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변 지인들도 다 알다 보니 어느 정도 챙겨주는 상황까지 왔고요. 심하게 마시지 마라 라던가 괜히 소변 보러 가자고 챙겨주기도 하고요. 문제는 본인이 그닥 그 문제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들다 보니 의무로 피하다 못해 마시던 술을 이제는 즐기는 사람이 되었으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물론 집에서 간단하게 취하지 않을 정도의 맥주 한 잔 이런 건 저도 뭐라 안 합니다. 근데 꼭 기분이 좋으면 무리해서 마시고 실수를 하니 이쯤 되면 이것도 이혼 사유가 아닐까 생각해 본 적도 참 많았습니다. 남편은 지금 50대 초반이고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직급이 되다 보니 충분히 술자리 피하려면 피할 수 있는 것도 많을 텐데 사람 좋아서 주도자가 되어 스스로 사람들 모아서 신나서 마시러 나가곤 합니다. 뭐 정신 못 차린 거죠. 주사는 정신병으로 분류해서 정신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지 이게 참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이니 어떻게 고쳐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아니나 다를까 또 사고를 치고 맙니다. 요새 사고가 없던지 한 2년인가 3년은 되던 해였어요. 이제는 저도 어느 정도 컨트롤은 되는구나 싶어서 믿고 있었는데 아빠로서의 권위가 무너질까봐 매번 신경을 써왔던 터라 우리 15살 딸 아이는 아빠의 그런 모습을 전혀 모르고 자랐었습니다. 문제의 그날은 남편도 저도 둘 다 회식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연말이기도 했고 모임 자리도 많았죠. 그날은 저희가 따로 각자의 회사에서 다른 회식이 있었던 날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날 무슨 일이 터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집에 있던 딸도 이제는 나이가 꽤 되고 하니까 혼자 챙겨 먹을 수 있기에 밥 먹을 거리를 챙겨두고 데워 먹으라고 하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언제 들어오냐고 물어보길래 오늘은 송년회 같은 개념이고 퇴직하시는 분 마지막 인사드리는 거라 좀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친한 친구 둘 불러서 셋이서 치킨 시켜 먹고 놀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남겨두고 가는 것도 미안해서 네가 친구 집에 가지 말고 친구들 불러서
집에서만 놀으라고 하고 치킨값을 챙겨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딸 집에 혼자 뒀는데 오늘 나는 송년회 겸 퇴직자 보내는 마지막 술자리라서 조금 오래 걸릴 것 같다. 당신이 술 적당히 마시고 너무 늦지 않게 집에 가서 애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당부를 했죠. 남편도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나를 못 믿냐며 허세를 부리며 까보는데 요새 사고도 안 친 지 오래됐고 해서 웃으며 잘하라고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참석하게 된 송년회, 아내를 보내면서 같이 수고 많았던 회사 동료들과 즐겁게 맥주를 한잔 마시고 이제는 퇴직할 임신한 동료 동생에게 덕담을 건네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꽤 무르익어가고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배도 부르고 소화시킬 겸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 박살 내버리자는 말에 그러자고 가자고 하고 2차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리를 옮기는 동안 폰을 한번 살폈으나 톡이 온 것도 연락이 온 것도 없으니 별일 없겠구나 싶어서 신경을 안 썼죠. 근데 노래방에서 1시간 정도 놀다가 화장실 갈 겸 나와서 폰을 보는데 딸 이름으로 전화가 7통이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놀래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딸 아이가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자기들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말문이 딱 막혔습니다. 거기까지만 들어도 무슨 상황인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먹었던 술이 확 깨며 동료들에게 집에 일이 생겨서 급히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뛰쳐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 불안함에 어찌나 손톱을 물어뜯었던지 나중에 보니 손톱이 다 뜯겨져 있더라고요. 여튼 도착해서 급히 집에 들어가 보니 딸 친구들은 이미 놀래서 다 집으로 가버렸고 딸만 방에서 문을 잠그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이 양반 어딨나 거실에 가보니 아니 글쎄 바지에 입은 채로 지려놓고 축축하니까 하체를 다 벗고 반나체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덜렁하니 내놓은 채로요. 와 진짜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간 그렇게 딸에게 숨겨왔었으니 처음 보는 딸로서는 아빠의 그런 모습에 많이 놀란 것 같았습니다. 많이 놀랬냐고 물어보며 등을 토닥여 주었더니 딸이 말을 하더군요. 셋이서 놀고 있는데 아빠가 들어왔고 들어오자마자 화장실을 가신다더니 화장실 입구에서 누워서 잠이 드셨다며 근데 이미 바지가 축축해진 상태였다면서요. 이 사람 참고 참다가 집에 오니 안도감에 긴장이 풀려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딸 친구가 화장실을 가려다가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아빠는 그 소리에 깨서 바지가 축축하니까 술김에 다 내려놓고 벗고 던져 놓은 거였죠. 덕분에 딸과 친구들은 흉물스러운 광경을 목격했으니 이건 뭐 막장이었습니다. 가족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생각이 들었죠. 화가 끝까지 난 저는 화장실에 가서 물컵에 찬물 가득 담아서 흉물스러운 그것에 들이부었습니다. 아주 화들짝 놀라서 일어나더군요. 정신이 깼을 때 손바닥으로 등을 사정없이 두드리며 화장실 가서 씻으라고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남편도 그제서야 술이 깼는지 놀라서 들어가더니 화장실 안에서 흐느끼며 울고 있더라고요. 야, 진짜 가지가지 한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씻고 나오더니 잘못을 했다며 앞으로는 술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겠다며 무릎을 꿇습니다. 딸이 보이는 앞에서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게 너무 싫었던 저는
됐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일어나라고 썽을 냈습니다. 저는 너무 이해가 되었죠. 뭐 하나 빠지지 않은 남편이었는데 자상하고 가정적이고 일도 열심히 하는, 근데 그놈의 술이 뭔지 술만 들어가면 그냥 어휴, 진짜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그냥 지나고 보면 웃고 넘길 수 있는 추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당사자로서는 정말 이거 다음에 한 번만 더 이러면은 더 얘기할 것도 없이 이혼해 버릴 것 같네요. 딸 친구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그래도 친한 친구들이니 입막음 해줄 것이라고 믿겠지만 이 내용이 다른 친구들에게라도 흘러나가면은 우리 딸 놀림 당할 텐데 그건 또 어떻게 보나요? 네, 정말 살다 남편 주사 하나의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는지 탈모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 남편이라서 관대한 건가요? 아니지요. 이것은 그래도 참고 넘어가는 것이 맞는 거겠죠. 혼자서 끙끙대며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런 일을 어디다 고민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잘못 얘기하면 소문만 나서 동네 망신이 될 테니 익명 게시판에다가 끄적이고 있네요. 아휴, 진짜 이놈의 남편 어떻게 응징을 해야 다음에 이런 엽기적인 행각을 저지르지 않을까요? 응? 민망할까봐, 상처받을까봐 괜찮다 했더니 결국 딸 아이 앞에서 이렇게 되는 상황까지 오다니, 아휴, 제 잘못도 없다고는 말 못하겠네요. 후기입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그 일이 있는 후부터 집안의 권위는 물론 딸 아이한테 거의 반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잘못한 게 있다 보니 설설 깁니다. 남편은 딸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죠. 근데 참 많이 놀랬었는지 쉽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편도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나 봐요. 그날 이후부터 술을 쭉 안 마시더니 그날따라 한잔하러 나가고 싶다고 슬슬 또 찔러보는 거예요. 그냥 마시고 오긴 눈치 보이고 허락을 받으려고 이래저래 돌려서 말을 하는데 다 보입니다. 아무리 사람은 안 변한다지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근데 이번엔 진짜 조절해서 마실 테니 믿어달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마시지 말라면은 안 마시겠다고 꼬랑지를 말긴 하더군요.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까? 이게 지금 너무 편하니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뭐든지 내 말에 따르겠냐고 했더니 그럼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고 합니다. 그래, 좋다. 기억해라. 오늘 술 편하게 마시고 와라. 했습니다. 너무도 쉽게 허락하는 저를 보더니 남편이 머리를 갸웃하는 거예요. 어디 한번 마시고 와봐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나간 후 저는 매우 바빠졌습니다. 자초지종 설명할 것 없이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급하게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시고 왔지요. 같은 지역에 살고 있기에 만남은 너무도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오자마자 친정 부모님은 다 남편 어디 갔냐고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곧 올 거라고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 친목을 도모할 겸 딸도 방학인데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며칠 놀다가 가시라고 해서 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늦은 밤 벨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온 거죠. 딱 보아하니 내가 뭘 했습니까? 또 거하게 마셔서 비틀비틀 내가 진짜 이런 모습까지는 우리 부모님한테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잔뜩 꼬인 혀소리로 문을 열으라고 하는 남편.
저는 친정 부모님께 손짓을 했습니다. 나가보라고요. 문이 열리자마자 기분 좋은 목소리와 함께 입장하던 남편이 갑자기 말이 없어지더니 딸꾹질을 하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을 보고 많이 놀랬나 봐요. 완전 취한 줄 알았던 사람이 세상 단정해가지고는 두 손을 모으고 서 있는데 그래 이 방법이구나 했습니다. 평소 그렇게 주사가 안 좋으면서도 직장 내에서 잘 버티고 했던 것은 윗사람에게만큼은 깍듯한 남편의 인성과 성격 때문이었죠. 그만큼 윗사람을 불편해한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날 이후 들어온 남편에게 당신이 술을 끊기 전까지는 친정 부모님이 같이 살기로 했다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런 법이 어딨냐고 울상을 짓는 남편이었지만 뭐든지 하겠다고 했던지라 발만 동동 구르네요. 고작 한번 놀래켜 준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나아지려나요? 앞으로 과제가 많네요. 술만 먹으면 멍멍이가 되는 남편 사람 만들기, 사람 된 남편 딸과 화해시키기, 이 집의 아내, 이 집의 엄마로서 지내는 것은 참 극한 직업이네요. 아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